안녕하세요. 레이저를 알려주는 남자 레알람입니다. 어때요? 네.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회사에 근무할 때 복장을 좀 입어봤어요. 오늘은 제가 사족을 최대한 줄이고 정말 팩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 대부분 댓글 다는 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 90% 이상 정도 차지하는 분들이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 질문들을 보면서 원래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특히 피부 뷰티 디바이스에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이 영상 봐주시고요. 사기 전에 꼭 이거는 확인해 주세요. 레알람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첫 번째 자료는 제가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어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태클 금지. 여기 보시면 효과와 시술 이렇게 써있죠. 효과가 좋은 것들을 위로 배치를 했고요. 시술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화살표 끝으로 갈수록 집에서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시술이라고 써놨어요. 시술 말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한참 단어를 생각해봤는데 집에서 그냥 하는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게 치료니까요. 그렇다고 시술을 하면 또 병원에서 원장님이 하는 시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마땅한 명칭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시술 말고 다른 명칭이 있는지. 화살표의 끝으로 갈수록 사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밑에 있는 것들은 좀 하기도 간편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기가 간편하면서 효과도 좀 적은 것들 위주로 배치가 됐고요. 중단, 상단, 위로 올라갈수록 집에서 하기 좀 복잡하고 어렵고 또 어려운 만큼 또 잘했을 때는 효과도 납니다. 이런 제품들은 효과가 납니다. 대신 잘 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빙고 이해되시죠? 지금 대기업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이 밑에 있죠. 이제 밑에 보시면 초음파, 스크럽, 그 다음에 이온토프레이션 밑부분에 차지해요. 그 다음에 살짝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마스크형 LED가 그 위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고주파, MTS,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있는 게 플라즈마, 그 밑에 있는 게 다이오드 레이저, IPL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제 소개 간단하게 10초만 할게요. 2007년도부터 의료기기, 피부과에서 쓰는 레이저 장비를 주로 취급했던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퇴사하고요. 지금은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했어요. 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가정용과 병원용의 차이가 뭐냐 좀 궁금하시죠? 보시면은 가장 큰 차이는 가격이에요. 일반 가격. 가정용은 한 100만원, 200만원, 비싸야 100만원, 200만원에서 살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쓰는 거는 1000, 2000, 3000, 4000, 5000 이렇게 1000만원 단위로 올라가서 비싸게는 1억도 되는 장비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차이점은 금액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보시는 것처럼 출력인데요. 가정용 디바이스는 전기 안전용품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출력에서 커트가 딱 돼 있어요. 이 출력 이상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으세요 라고 출력으로 딱 커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여기까지는 전기 안전용품, 여기서부터는 의료기기 이렇게 허가를 받아요. 출력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가정용 장비들은 출력이 좀 낮고요. 병원용 장비는 출력이 높아요. 그래서 출력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높으면 높을수록 시원하게 쏠 수가 있어요. 세게 쏠 수가 있다는 얘기고 크면 클수록 출력이 세면 셀수록 피부에 세게 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가정용과 병원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갈로를 쳐놨더니 좀 생소하시죠? 제가 한 번도 갈로 쳐놓은 적 없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모방을 좀 잘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이나 출력이 아닌 바로 시술자의 차이예요. 가정용 디바이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술에 관련, 시술 부분에 근접하면서 효과도 좋은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 묶음, 이쪽에 있었던 묶음. 시술로 가고 효과가 좋았던 이쪽에 있었던 그 묶음들 장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에 가까워요. 예. 물론 가정용 디바이스로 허가를 받고 판매가 되지만 시술자들이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하는 장비들이 바로 위에 있었던 부분들의 장비들이 주가 이루거든요. 윗부분에 배치됐던 디바이스들은 의료기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시술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가정용과 병원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술자 곧 의사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가정용은 개인이 하는 거고요. 병원용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네. 뭐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가정용 피부 뷰티 디바이스의 장점, 저비용. 일단 좀 싸죠. 쌉니다. 일단 좀 쌉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이거 하나 사서 집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이 뭐냐? always. 뒤에 갈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somewhere.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여행 갈 때 여행 가방에 넣어가지고 내가 여행 호텔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친구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이거 뭐 밖에 들고 나가서 뭐 그럴 분 많이는 없겠지만 커피 마시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가정용 디바이스입니다. 네, 장점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효과라고 써 있는데 이 효과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용 디바이스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 조금은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조금은 있어요. 네. 조금의 효과. 이렇게 가정용 디바이스의 장점을 짚어봤습니다.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의 가장 큰 단점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고객의 피부 상태를 전혀 보지 않고 획일화된 시술 방법. 버튼만 누르고 덮어 쓰고 있으면 또는 버튼만 누르고 계속 문지르고 있으면 버튼만 누르고 뭐만 하면은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많이들 얘기합니다. 실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획일화된 시술 방법이 저는 단점이라고 보고요. 사용 방법 교육 부족. 세 번째, 사용 방법 교육 부족. 아니, 어디서 쓰는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왜 이걸 안 하냐고요? 저한테 자꾸 질문해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뭐 싫다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를 쓰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느껴가지고 제가 단점에 넣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영상의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뷰티 디바이스 교육은 땡땡땡땡이 아닙니다. 이거 누굴까요? 유튜버. 첫 번째가 유튜버, 두 번째가 블로거. 유튜버랑 블로거가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오늘 영상을 켜게 됐고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서는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사도 되냐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자유의지입니다. 사시든지 안 사시든지 그건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바이스의 기본적인 부분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 사용 방법을 사기 전에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저렇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유튜버나 블로거들은 간단하게 쓸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들은 그냥 버튼만 눌러서 막 문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용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안 상태에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뷰티 디바이스를 쓰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은 좀 그러니까 리뷰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막 좋다고 리뷰하는 거는 좀 금물. 아, 이건 소비자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정말 저거 간단하게 내가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고 좀 조금 이렇게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들을 좀 취급해 보는 사람들이 그걸 쓰고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를 사셔서 자기 얼굴에 막 그냥 좀 막 덮이지 마세요. 한마디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아까 고위험군에 속하는 장비들을 가지고 그냥 자기 얼굴에 막 쓰는 분들을 계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텐데, 마음 아플 텐데,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예. 제가 댓글에 링크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쓰기에 따라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론 중에 결론. 또 뷰티 디바이스도 의료기기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중후하게 양복 입으니까 까불까불 하지를 못하겠네요. 양복을 딱 입으니까 자세도 나오고 약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제가 재미없게 좀 찍은 느낌이 있는데 너무 까불고 막 너무 흥분해서 그랬더니 좋아는 하는데 보는 맛은 있는데 적지 않게 태클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중후하게 논리적으로 나름 좀 논리정연하게 좀 얘기 드렸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사시고 싶죠? 막 안 사면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막 손해볼 것 같은 느낌. 지금 안 사면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쓰고 있는데 나만 안 쓰니까 좀 이상하다는 느낌 들죠? 예. 그럴 때일수록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사용 방법을 꼭 보시고 내가 저거 사용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효과가 어떤지 확인하시고 금액적인 부분 괜찮나 보시고 구매하십시오. 이상 레알람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적응이 안 되네.